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김원훈 강북 회장에 대한 뉴스입니다. 김원훈 강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가장 지금 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분이 강북 회장인데, 우선 그분 자신이 이제 강북 회원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왕설래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 있는 그런 형국이죠. 광복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독립투사여야 합니다. 그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분의 아버지와 엄마 모두 독립운동을 다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엄마의 경우에는 사실은 친어머니가 한 게 아니고 그 엄마의 언니가 독립운동을 다 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언니의 이름으로 그 광복 그 회의 자격이 되는 어떤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지금 그 제기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친 같은 경우에도 그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는데, 그 동명이인 분이 실제로 이제 독립운동을 했고, 이 동명이인 분은 오래전에 작고를 갖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작고를 갖다 해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갖다 하신 분과 자기 아버님 간에 지금 저기 사망 시점이 이제 달라가지고 그 부친이 이제 독립운동을 갖다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두 경우가 다 맞다고 그러면은 이분은 광복회 회원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복회 회원이어만 될 수 있는 광복회장의 자격은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혈통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분의 언행을 갖다 보면은 정말 광복회장으로서 과연 저런 말씀을 해서 되는 것이냐,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더욱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도에 양주 백석고라는 고등학교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갖다 대상으로 영상 메시지를 갖다 보냈는데,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련은 해방군이고, 그리고 미국은 점령군이었다라는 이런 발언을 갖다 해가지고 그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남북이 38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쪽으로 갈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38도 선 그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진주를 갖다 하고, 이남에서는 이제 미군이 진주를 갖다 합니다. 진주를 갖다 한 목적은 이제 일본군들이 물러나고 무장 해제를 갖다 하면서, 이 무장 해제가 될 경우에는 극도로 다 치안이 그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치안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진주한 군대들이 치안을 갖다 이제 바로잡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갖다 위해 가지고 북한 쪽에서는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한 쪽에서는 이제 미군이 진주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대가 와가지고 각각 그 두 지역에서 이제 포고문을 갖다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포고문을 갖다 보면은 소련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골노골한 포고문을 갖다 이제 붙입니다. 우리는 점령하러 온 군대가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갖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그런 군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 해방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고문을 갖다 쓰게 됩니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에는 좀 다소 이 딱딱한 포고문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고문을 사실 그 문자 그대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 행동을 다 하게 됩니다. 공산당의 가장 힘센 부서가 어딘가 하면 바로 선전선동부거든요. 그 북한에 붙인 포고문 역시 선전선동부가 작성을 갖다 한 그런 이제 포고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련이 그렇게 우리 북한 주민들을 갖다 위해 가지고 해방하러 내려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이 약탈이나 뭐 이런 이 부녀자를 갖다 겁탈을 갖다 한다든지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소련이 점령을 갖다 하고 있었을 때 북한에서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학생들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봉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이 소련 공산당에서 취재를 갖다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복음을 갖다 그렇게 야들야들한 표현을 갖다 한 복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성난 민심을 갖다 잠재우려고 했었었죠. 만약 북한이 정말로 해방군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6.25 일어났을 때 대부분 보면은 남쪽에서 북한으로 올라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피라민드는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99.9%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야지 남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올라간 예는 지극히 이념화된 몇몇 사람들한테 제외하고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 내용만 가지고 소련이 해방군이었고 남한에 진주했던 미군이 점령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하나가 소련의 경우에는 진주하자마자 북한에 굉장히 많은 산업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어떻게 보면은 북한 지역에 이 공업시설들을 갖다 많이 세워놨었는데, 소련은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산업시설들을 갖다 또 다 떼서 소련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련이야말로 점령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 동구권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구권 나라들을 가리켜서 소련의 위성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Satellite State라고 그러는데요. 위성국이라는 표현이 바로 식민지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구권 나라들은 소련의 식민지였고 북한 역시 소련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김원훈 회장이 이야기를 다 하는 것처럼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고 북한이야말로 소련의 식민지 위성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의 이 통일전선 전략 선전선동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포문에 나오는 글자 몇 마디 가지고 소련은 해방군이고 그리고 미국은 점령군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갖다 전혀 모르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정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정교조를 갖다 비롯한 몇몇 이념적인 교사 단체에 속하는 역사 교사들이나 아니면은 사회과 교사들이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한 것이요. 바로 북한의 공식 이 역사 교재 또는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인식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 공식 역사책인 현대조선 역사라든지 조선 통사라든지 이런 책들을 갖다 보면은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또 더 나아가지고 삼성 국회의원인 시기나 한 이 강북회 회장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최근 다음 대통령이 혹시라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이 후보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출발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점령된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갖다 했고 지금 미국의 식민지인가 하는 문제를 갖다 그분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갖다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결국은 식민지와 종주국의 관계로 갖고 갈 것인가, 그래서 미국과 투쟁을 갖다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은 48년 이후 대한민국이
공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미국 관련된 외교적 성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싸그리 다 부정을 갖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